어떤 채점을 했겠지. 아 이제 열심히 봤는데 이게 실력이 안 되더라. 생이가 미적분을 이제 쓱 펼쳤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할 거는 사실 몇 개 없어서 접선해방정 쪽이잖아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저한테 활용인데 여기 접선이랑 변곡점이랑 그래프 그리는 거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 3개 이론 설명하고 첫 번째 시간에 이론 설명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냥 문제를 풀게요. 어쩌면 힘이 없네. 큰 그거 왔어요. 아, 진작말 해야 돼. 화장실 갈 때. 아, 진짜. 빨리 가서 말씀드려. 원자의 활용, 여기 스텝 2, 3 힌트를 하고 말씀드리고. 없으실 거야. 어쨌든 처음에는 이론 설명할 거니까 그냥 쓱 들으시죠. 아, 이미 많이 들어보신 내용인데 그냥 리마인드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 이제 좀 이게 풀렸네요. 정신한테요. 비교하는 집이어가지고 힘들었네요. 하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이번이. 그렇죠? 잘 마무리해봅시다. 필요하죠? 사실 여러분한테 이 얘기를 해주고 싶었는데 너네 그거 안 해. 생각보다 연수가 잘해. 생각보다 연수가 잘해. 그냥 빨리지만 좀 잘하는데 이유가 좀 있어. 나 연습 알려도 하라는 건 해. 약간 하려고 해. 맨날 뭐 찡찡대고 뭐하고 약간 내가 좀 찔방에 보여도 시키는 거 진짜 한단 말이야. 사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연수는 이제 성적이 좀 약간 안정권에 많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근데 아직 찔방하게 모의고사 대충 보고 있는데 그럼 초점을 했어야지. 네. 근데 여러분들 해야 될 거 그냥 하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강요하진 않지만 사실 뭐 이런 얘기가 강요가 될 수도 있는 건 맞는데 필요하니까 하라고 하고 필요하니까 수업 열어놓는 거예요. 고3 수업 절반이에요, 제가. 네. 약간 2학년 애들한테 좀 미안해 죽겠어요. 네, 2학년 좀 미안한데 어떡하냐? 걔네도 고3 되면 그렇게 하겠지. 너네도 고3이 중요하니까. 해야 될 거 하시고 1년을 착실하게 보내시고 해서 성적 잘 바꿔왔어요. 그냥 하다 보니까 성적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거든요. 웨이브. 네. 자, 그렇게 아시고 수업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일단 접방부터 설명을 할게요. 뭐 당연한 얘기들은 좀 빠르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한 번은 보고 가시는 게 좋으니까. 또 다 아시다시피 함수가 있고 여기 위에 a, fa라는 점이 있으며 이게 f라는 함수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함수 그릴 때 여기에 x 안 집어넣는 거 아시죠? 그냥 함수 이름이고 굳이 정의역을 쓸 필요가 없죠. 이제 미적분 배우시니까. 그렇죠? 네, 정의역이 뭐든 상관없어요. a 집어넣으면 fa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제가 접방을 구하고 싶다면 아시다시피 기울기 먼저 구하고 f 상답을 미분한 거에 a를 집어넣는 게 기울기. 그렇죠? 그리고 자, 저 점을 지나니까 이게 접방이 되겠죠. 근데 이게 접방 문제에서 어차피 중요한 거는 결국 밖의 점에서 듣는 거거든요. 이거고 그 다음에 이거 엔드 저 접선의 개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것들인데 다 알다시피 여기랑 수트 때 한 번씩은 다 했어요. 리마인드 한다는 느낌으로 갑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선차함수가 있는데 밖에 점이 있어. 접선을 그릴 거야. 3개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리면. 근데 우리가 되게 이 점을 a, b라는 어떤 상수값으로 정해두면 이 점에서 그릴 수 있는 접선 뭐 그었을 때 접선 몇 개 나오니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도 있고 접선의 방정식은 뭐니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되게 이제 위에 점 T콤마를 하잖아요. 콤마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데요? 원래는 또 알아둡시다. 까먹었은 즉 하니까 원래는 야
이 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라는 느낌 말고, 주체가 얘인 거 말고 주체를 얘로 보고 내가 fx 위에 어떤 점 중에 접선이 있는데 이 접선의 방정식이 하필이면 얘를 지나더라. 그러니까 얘가 주인공인 거죠. 일단 이 점에서의 접선을 내가 먼저 그릴 거니 하고 주체를 얘로 보고 접선을 그렸는데 하필이면 얘를 지나는 접선이 있다는 거죠. 얘를 지난다는 건 a, b를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제 a도 상수, b도 상수, t만 변수니까 t에 대한 방정식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이 방정식에서 t 값이 뭐 3개 나오면 접선이 몇 개? 3개. 그렇죠? t 값이 뭐 4개 나오면 접선 4개인 거죠. 이렇게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풀지 말고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 같은 걸로,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걸로 문제를 푸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왜 좋냐면은 미적분이잖아요. 미분이니까 기울기, 적인 마인드가 들어가면 좋단 말이에요. 관점을 계속 기울기로 보는 게 좋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 뭐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 두 점 사이의 기울기 이거죠. 근데 이 기울기랑 똑같은 게 T점에서의 순간 기울기, 순간 변화율 F'T랑 같더라. 이런 관점으로 푸는 게 좀 더 예쁘고 좋더라 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아는 사람,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어차피 이 식을 전개하면 얘랑 똑같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이제 이게 밖의 점에서 그는 접선의 개수까지 마저 해보고요. 자, 얘까지 한번 이로 설명 마무리하고요. 접선은 더 안 할게요. 이 친구는 처음 보는 친구들은 좀 필기 당연히 해야 될 것 같은 게 저걸 모르면 일단 등급은 안 나와요. 네. 애초에 저 개념은 수투 배울 때도 1등급 아니면 2등급 초반 이런 애들이나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나머지 애들은 사실 들어본 적도 없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은 지금 해야죠. 그쵸? 볼까요? 그러니까 3차 함수로 예를 드는 게 편하니까 3차 함수로 갈게요. 네, 3차 함수가 있는데 3차 함수 모두 다 변곡점이 있죠? 변곡 접선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변곡 접선이 뭐다? 변곡점에서의 접선. 자, 그러면 우리는 총 영역이 4개 나눠진다는 걸 알아요. 이렇게 영역이 4개 나눠지죠. 근데 그 접선의 개수, 어떤 밖의 점에서 긋는 이런 밖의 점에서 긋는 접선의 개수가 여기는 3개인데, 그렇죠? 3개인데 이 점은 이쪽 영역에 속해 있는 점이잖아요. 한 영역에 속해 있는 어떤 점의 접선의 개수가 3개면 나머지 점들, 같은 영역에 있는 나머지 점들의 접선의 개수도 싹 다 3개가 나온다는 걸 이미 인지하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자면은 밖에 점에서 그릴 때의 접선의 개수는 영역별로 일정하다. 이게 일단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처음 들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친구들은 안 써도 되는데 처음 배우는 친구들은 쓰는 게 좋을걸요? 왜냐면 다른 애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이건 네가 챙겨야지. 고3인데. 그렇죠? 네. 그럼 저 영역은 그럼 영역별로 일정하더라. 그러니까 봐보세요. 이 점에서 그건 접선 3개라니까 같은 영역이니까 무조건 3개예요. 밑에 있겠죠. 그렇죠? 그럼 이 영역은 뭘로 나눌 거냐 이거죠. 영역을 나누는 기준이 있죠. 영역을 나누는 기준은 분수가 대답해보자. 그쵸? 그래프랑 변곡 접선이. 그쵸? 근데 나중에 약간 심화 버전 문제가 나오면 그래 영역을 나누는 기준은 자 그래프 본인과 변곡 접선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선들로 영역이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심화 버전은 이거 외에 추가로 뭐가 있는데 그건 문제를 그래프를 그려봐야 알거든요. 왜냐면 점근선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좀 다양해요. 근데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점근선도 막 영역을 나누는 기준이 되고 뭐 등등 있죠. 하여튼 네. 근데 대표적으로 이 2개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 이제 이거보다 진짜 킬러 문제를 만났을 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그 정도 킬로미터를 이제 수능에서 만난 상대 같아가지고 더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영역을 나누는 기준선들이다.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당연하게도 이 기준선 위에서의 접선의 개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곡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은 두 개예요. 본인 거랑 이렇게 두 개거든요. 그러면은 곡선 위에 어느 점이든 무조건 접선 두 개입니다. 자,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도 두 개예요. 이쪽 하나는 본인 거, 이것도 변곡 접선도 접선이잖아요. 그렇죠? 변곡 접선 위에 있는 점들도 접선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이제 딱 하나. 곡선과 변곡 접선의 교점인 변곡점에서는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이런 거를 이제 인지하면 된다는 거죠.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때그때 접선의 개수를 세세요. 제가 좀 하나 말씀드리면 이 밖에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 문제는 일단 4차 함수로 안 내요. 왜냐면요 개 많아요. 4차 함수는 이렇게도 그려지고 변곡 접선이 이렇게 두 개 있고 위에서도 만날 거고 저기 여기서도 만날 거고 별의별 영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대충 한 8개, 9개 나오거든요. 영역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차 함수를 안 해요. 일단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밖에점에서 그은 접선의 개수 문제는 3차 함수 모양을 넘어서는 모양을 내지 않아요. 여태까지 내봐야 여태까지 미적분해서 내봐야 이런 모양. 이런 함수, 이게 x 곱하기 2의 x 제곱이거든요. 이 정도 함수, 3차 함수보다 안 복잡해요. 이 정도 함수에서만 낸다 이거죠. 내봐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에서 뭐 이런 점에서 접점 몇 개 그려지니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가 그냥 그게 끝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영역으로 구성된 함수를 내진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아시겠죠? 어쨌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직접 뭐 해야 돼요? 자, 그래프 모양이 이렇대. 그럼 뭐 해야 돼? 알아서 변곡점을 찾아. 변곡점을 그려. 영역이 나눠졌네? 영역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네? 그럼 이 네 개의 영역에서 어느 점을 찍든 접선의 개수는 똑같아. 야, 그럼 이 영역에 있는 점은 야, 이 점에서 접선 그림 몇 개야? 이 영역에 있는 점에서 접선 그림 몇 개야? 눈이 없는 건 아니지? 몇 개야? 얘에서 그리는 거 몇 개야? 접선. 그래프 그려줘? 그래프 여기 있잖아. 그래프는 얘야. 얘한테 그릴 거야. 접선 몇 개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그려놓고 접선 몇 개인지 못 찾으면 안 되죠. 몇 개야? 어이씨. 안 보인다고? 연수를 칭찬하는 게 무색해질 정도로 멍청해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어디 그려져? 어디 그려야 돼? 이렇게? 안 되지. 0개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친구는 점근선도 중요한 친구예요. 점근선도 영역을 나타내긴 해요. 여기서 그리면 한 개 나오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그리면 또 한 개예요. 그래서 점근선 밑에 영역에서 그리면 한 개고요. 위에 영역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영역을 나누는 기준선에는 얘네 둘이 있고 일단 보여줬으니까 여기서 포함하자. 점근선도 있다는 거 알았어요. 점근선은 꼭 확인해야 돼요. 필수예요, 필수. 근데 점근선이 영역을 나누는 기준이 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저거는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를 일부러 좀 가져와서 보여준 거고. 야, 여기선 0개지. 연수고 수준 진짜 왜 그러냐? 진짜 미치겠네. 아니 은수가 이번에 거의 전교 1등 했거든. 0.1점 차이네. 어디 가서 연수가 나니까 말도 못하고 생기겠네. 진짜. 안 보이는 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맨 앞에 앉아서 안경을 끼고 있으면서. 그럼 몰라 보이는데. 어디에 그려질지 안 보여서. 잘 넘어갈게요. 자, 어찌되었든 자, 점근선도 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보셨으니까 한번 필기하시는 게 낫죠?
제가 수트에서는 왜 점근선을 얘기 안 했어요? 수트에서 그리는 함수들은 점근선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무조건이 있을 거니까 점근선도 확인을 해주세요. 알았죠?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영역별로 항상 같기 때문에 점근선 아래 영역에서 점근선 아래에다가 여기 이 영역에서 점에서 한 개야? 그럼 어디에서 그리는 한 개라는 거, 어디에서 그리든 한 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런 문제가 나올 거라는 게 전에 방정식의 문제들이고요. 네. 일단은 수능이나 무조건 1등급은 이 세 번째 그 개념 좀 알아보시는 게 좋고요. 1등급까지는 안 노리시는 분들은 뭐 요거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나와봐야 한 문제고, 네. 한 문제로 등급이 이제 결정되는 건 1등급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기말고사를 잘 봐야 되는 친구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기회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게 또 수능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빡세게 공부하시길 바라고요. 네, 어쨌든 이번 미적분 화두는 실수였잖아요. 실수를 좀 줄여보도록 하세요. 아, 실수 때문에 재훈이 거의 우는 줄 알았어요. 문자에서 막 이제 눈물이 뚝뚝 흘려질 정도로. 네. 문자인데 가천면이에요. 아, 그렇겠지, 재훈. 네, 재훈이가 스타트 끊었거든요, 미적분. 그 시험은요. 재훈이가 제일 먼저 봤는데. 네. 네. 아닌가, 연수고가 썼구나. 연수고가 먼저구나. 아닌가? 아, 그렇구나. 재훈이가 먼저 끊은 게 어쨌든 그랬습니다. 자, 일단 이 정도 하고요. 다음에 변곡점 얘기 잠깐 할게요. 요거는 잠깐 한 번 더 필기합시다. 알아도 좀 필기할게요. 알아도. 얘는 숙제에서는 안 했으니까. 써마 요즘에 변곡점 그 뭐냐 수능에서 좀 많이 좋아해. 그러니까 변곡점이랑 변곡점 엔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거 개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같이 할 건데 수능이 한 재작년부터 좀 요거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내요. 그러니까 이 친구에 관련된 어떤 접근을 많이 하거든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풀었던 그 정시반에 풀었던 1번 문제도 그랬고요. 정시 듣는 친구들은. 그 다음에 이미 재작년인가 재재작년부터 3년 전부터 투프라임 관련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아, 무슨 얘기냐? 전에는 안 냈어요. 전에는 투프라임 쓸 일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는데 요새는 의도적으로 좀 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능도 내신도 수능이 챙기면 내신도 챙겨지는 거예요. 학교 쌤들이 그 문제들을 베이스로 만들어야 되니까. 자, 볼게요. 먼저 얘 먼저 합시다.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자, 여러분들 투프라임 값이 양수인 구간은 이런 구간은 이제 아래로 볼록입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생기든 뭐 이렇게 생기든 아니면은 이렇게 생기든 다 아래로 블럭의 일부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투프라임이 이제 음수인 구간은 위로 블럭이죠. 네, 그래가지고 위로 블럭이라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는 애들도 위로 블럭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지수함수들은 지수함수 뭐 앞에 마이너스가 붙지 않은 이런 지수함수들은 다 아래로 블록이죠. 왜냐하면은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래로 블록, 이 친구 떨어지지만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렇죠? 왜요? 두 번 미분하고 해도 다 양수만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고 요감수들은 이제 위로 블록도 있고 아래로 블록도 있죠. 위치에 따라 달라지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식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블록과 위로 블록을 구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은 예전에 했던 거 플러스 수능에도 나왔으니까 작년 수능에도 나왔으니까 수능 버전까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을 나타내는 이런 기점이 이런 게 있어요. F에 2분의 x1 더하기 x수가 fx1 더하기 f2를 2로 나눈 거에 대비해서 은수야 아래로 블록이면 누가 더 커? 머리 아프다. 네.
그죠? 그러니까 얘 뒤에 거 이거 이게 넣고 이렇죠.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거 많이 했던 거지만 아래로 블록 한번 아무거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 x1 콤마 여기 x2 콤마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얘네들을 딱 이어서 중점을 찍어보면은 자 중점의 x좌표는 2분의 x1 플러스 x2죠. 그쵸? 중점의 x좌표는 야 2분의 x1 플러스 x2를 이 함수에 쏙 집어넣으면 y값이 0겠죠. 그쵸? 이 x값을 이 함수에 집어넣으면 여기가 y가 뜨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얘죠. 그쵸? 옆에 있는 얘는 누구예요? 치역의 중점이니까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중점이니까 이 친구의 높이군요. 그쵸? 얘가 더 크죠? 얘가 더 크죠? 이런 게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야 fx가 이런 상황을 따르고 있어 라고 하면 fx가 이런 걸 따르고 있어 라고 조건을 딱 줬을 때 보자마자 fx 아래로 블록이네 2'이 양수네 바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아셔야 돼요. 야 나 이거 더 설명 안 한다. 이거 무슨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함수 배우면 다 아는 내용이니까 쟤네 의미하는 바들. 자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위로 블록은 f의 2분의 x1 플러스 x의2 즉 x값의 중점의 치역이 치역의 중점보다는 더 커야죠. 이거는 니들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고 아무렇게나 2점 찍은 다음에 2점의 치역의 중점값이랑 2점의 정의역의 중점 함수에 넣은 치역값이랑 비교해보세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무조건이거든요. 네,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 더 나옵니다. 네. 자, 볼게요.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까 그 정심한 친구들은 복습이라 칩시다. 여기서 내가 뭐 가르쳤어 아까? 위로 불러 아래로 불러? 너무 수업을 왜 듣냐고. 미치겠네 진짜. 자 보세요. 아래로 블록은 뭐야? 그 접선이 그죠 그죠. 아래로 블록은 잘 들어보세요. 아래로 블록 함수는 항상 접선이 함수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든 접선 그으면 함수가 항상 위에 있어요. 아래로 블록인 상황에서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네.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아래로 블록도 있고 위로 블록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함수들에서는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래로 블록인 이 구간에서 점 찍고 접선 그렸어요. 그럼 아래로 블록인 구간에서는 항상 함수가 위에 있는 게 맞지만 모든 함수가 다 위에 있진 않아요.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에 따라 다르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기만 한 함수에서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함수 전체적으로 볼 때 아래로 블록도 있고 위로 블록도 있고 꾸물꾸물한 함수일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이해하셨죠? 자, 위로 블록일 때는 여러분들이 어디에 접선을 잡던 항상 접선이 위에 있습니다. 항상 위에 있죠. 함수보다 그렇죠. 항상 함수보다 접선이 위에 있습니다. 위로 블록일 때는. 그러니까 접선과 함수의 어떤 그 위치의 차이가 생각보다 중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작년에 그러니까 그 겨울방학 때 이걸 설명 안 했어.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문제 풀 때는 저게 당연하다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너네한테 설명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특히 작년 수능 문제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것까지 한번 잘 익혀두시길 바랄게요. 알았죠? 네. 아래로 블록일 때나 위로 블록일 때 접선과 함수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좀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설명을 할 수도 있죠. fx 위에 어떤 A점에서 그 점에서의 접선이 항상 fx보다 밑에 있다. 모든 A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아래로 블록인 거죠. 다시 한번 fx 위에 어떤 특정 아무 계절 A에서의 접선이 항상 fx보다 밑에 있더라 라는 멘트가 나오면 이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아래로
말로 블록인 거죠. 2'이 양수가 이거죠. 그렇죠? 이런 거는 이제 인지하고 있읍시다. 알았죠? 여기까지 설명을 하면 되겠고, 변곡점은 딱히 할 얘기가 없는데, 여기 지워버렸네. 미리 앞서서 여기 썼으니까 넘어갈게. 연수야, 변곡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 어떤 함수가 x는 c에서 변곡점이래. 그러면 f2'c는 0이 맞아? 맞아? 야, 그러면은 어떤 함수가 2' 알파에서 0이래. 그러면은 이 함수는 x는 알파에서 변곡점 맞아? 아니에요? 네, 아닌 게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변곡점에 대한 논리는 극대값, 극소값이랑 똑같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f' k가 0이에요. 그러면은 이 함수는 x는 k에서 극값을 갖나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이렇게 가다가 잠깐 멈추고 올라가면 여기가 k라고 치면 극값 아니거든요. 그렇죠? 결론이 뭐예요? 그러니까 왼쪽과 오른쪽의 부호가 변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은 뭐예요? 2'의 변화가 변곡점이란 결국 f2'x의 부호가 변하냐, 이 부호가 변하냐가 중요한 거죠. 변하는 곳. 이게 변곡점인 거죠. 변하는 곳. 그쵸? 2'의 부호가 변하는 곳. 근데 대개 2'이 연속이면은 0을 기준으로 부호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개 그래서 변곡점은 이게 2'이 0인 거다라고 인지되고 있지만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변곡점에 대한 개념은 2'이 그러니까 프라임에서의 극값이랑 어차피 같은 의미니까 더하지 않을게요. 알았죠? 굳이 의미 없죠? 안 할게요. 변곡점을 의미할 수는 없을 거고. 변곡점을 그냥 말로 하면 뭐예요?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는 구간이죠. 저 그림에서 K 변곡점이 맞네요. 위로 블록에서 아래로 블록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그리는 거 연습하고 그래서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첫 시간은 듣기만 하시고 그 시간에는 문제 좀 풀고 하시고 니들도 풀 거예요. 그래프 그리는 거는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그려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올 때마다 더 그려드릴게요. 원래 순서를 좀 정해주시면 좋은데 야, 여기까지만 잘 참고 집중하자. 그래프 그리기 알겠지? 야, 이제부터 중간고사까지는 다 손으로 쓰는 식으로 쓰는 거였잖아. 그래프 거의 안 그렸잖아. 너네가 중간고사 때까지 뭘 배우는 거야? 이거 하려고 그 수많은 미분 공식이랑 그런 걸 다 배운 거야.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너네 어차피 중간고사 거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나는 그거보다 더 이전의 문제가 수투 배울 때 그래프 안 그려버릇한 애들이 문제인 것 같아. 답이 없어. 답이 없는 상황인데 답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리려고 해봐. 그냥 이렇게 생각해. 그래프 잘 못 그리면은 어쨌든 등급 잘 안 나와. 그 수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못 그려도 계속 그려보려고 해봐. 가볼게. 그래프 그리기인데 수트랑 좀 달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약간 우함수냐 비함수냐 좀 따지는 거야. 자, 들어가봐. 근데 이거 쉽거든. 어떻게 따져?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 듣고 있는 거죠. 들어보세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필기 좀 합시다. 무함수 기함수 어떻게 따지냐고 착 보자마자 안다고 그런 거 아니야. 짝수차만 있으면 된다고 다 함수만 있는 거 아니잖아. 봐봐. f에다가 x 넣어봐. 그럼 식이 나오겠지? 되게 fx는 식을 주잖아 문제에서. 그러면은 그 식에다가 마이너스 x로 넣어봐. 그 식에 이번에 마이너스 x를 넣어봐. 그냥 니네 눈으로 넣어봤더니 같아? 그러면 우함수야. 이 식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어봐도 식이 똑같네? 우함수야. 달라? 그럼 뭐야? 마이너스 우함수야. 달라도 다르면 몰라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봤는데 부호가 반대야? 이러면 기함수야. 너 봤는데 부호 반대도 아니고 그렇다고 같지도 않고 달라? 그러면 우함수도 기함수도 아닌 거지. 솔직히 세상에는 우함수도 기함수 아닌 함수가 훨씬 많아. 근데 무슨 오늘 올 때부터 등원할 때부터 배가 아프다고 밥이 너무 빨리 먹었다. 배 아프다고 시작하는 문제 풀러고 앉혀놓으니까 또 왔다 갔다 하면 또 카운터 왔다 갔다 하고 오늘은 카운터에 별로 안 했었어. 내 주책인데 약간 조교쌤이 남자가 들어있는 아니 물 마시러 갔다 카운터 들렸잖아. 내가 그거 보고 그런 건데. 아니 안 들렸어요. 잘 생각해봐. 진짜 들었어. 내가 너의 뒤통수를 봤거든. 그 실장님 앞에 있는. 그런 다음에 그랬지. 그래서 그랬는데 오늘 정신을 못 차리네. 정신 좀 차려라. 시험 끝났다고 웃지 말고. 알았어? 어쨌든 주어진 함수에 얘 넣어보라는 거죠. 마이너스 x 넣어봐서 부호 비교해보세요. 예, 이게 우함수 기하면 따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그 점근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근선 따지기라는 거 잠깐만요. 점근선 따지기. 이거 쓰긴 쓸 거예요. 안 지우셔도 돼요. 불편이시면. 정의역을 따지는 겁니다. 다시. 여기 내부에는 점근선 따지기가 있는 거죠. 이것도 있는 거죠, 같이. 이제부터 정의역을 얘네가 스스로 정해야 되거든요. 정의역에 문제가 있는 함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의역에 문제가 있는 거는 로그 함수. 그러면은 얘는 x가 0보다 커야죠. 이런 거. 또 뭐가 있나요? 무리함수. 얘는 x가 0 이상이어야 되고요. 또 있죠? 유리함수. 얘는 x가 이제 1이면 안 되는 거죠. 뭐 등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역 따져줘야 되는 것도 얘네가 스스로 다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얘 같은 경우는 이러다 보니까 점근선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나중에 사점근선까지 사점선 나오는 함수까지 배우게 될 건데 사점근선이 대각선 점근선이거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배워봐야 세로로 된 점근선, 가로로 된 점근선밖에 안 배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대각선으로 된 점근선도 있다는 거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고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 당연히 있겠죠. 이런 거 따지고 나서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미분하는 거죠. 프라임의 근, 부호 따져야 되고요. 왜요? 증가, 감소, 그리고 잠깐 멈추는데 그 다음에 2'도 원래 따져야 되거든요. 2' 따지고 마지막으로 리미트 무한대로 가는 것도 따져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이 그래프 그리는데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랑 따져야 되거든요. 이 그래프 그리는 이제 그 어떤 순서인데 순서는 꼭 지킬 필요는 없지만 이 위에 두 개 크게 썼죠. 이 두 개는 초반에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 두 개는 무조건 처음에 하고 나머지는 니네 맘대로 하세요. 근데 뭐 2'을 먼저 볼 수는 없잖아요. 프라임을 먼저 봐야지.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긴 한데 이런 것들 따져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해야 될 건 사실 이거죠. 네, 이거 연습 한번 합시다. 살짝 까먹으신 분도 있을 거니까 이거죠, 이거. 그렇죠?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구배함수가 많거든요. 보시면 알 거예요. 그러니까 구배함수가 뭐냐? 함수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거예요.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꼴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꼴이 진짜 많아요. 어때요? x 곱하기 2x제곱 뭐 x분의 lnx. 야, 이건 나눠진 거라고 말하는 멍청이 없겠지. x분의 1이랑 lnx 곱해진 거. 이런 거가 될까? 몇 개 없는데 근데 끝났어. 뭐 이런 게 끝이네. 대표적인 건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다함수 곱하기 로그함수, 요 꼴이 제일 많아요. 그렇죠? 이런 걸 그리는 방법들을 이제 오늘 배우시게 될 거예요.
뭐 심화 과정으로는 합성함수 그리는 건데 그거는 지금 안 할 거예요. 네, 합성함수 그리는 건 따로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어쨌든 얘네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릴 거예요. 이 방법을 따로 알려드릴 거예요. 이 방법 안 따르고 이걸로 그릴 때 훨씬 편안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 예를 들어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자, 이 친구도 1, 2번은 똑같이 해야 돼요. 여기 위에 있는 요거 두 개요. 이 우함수야, 기함수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 우함수도 아니고 기함수도 아니죠. 왜냐면 마이너스 x 넣어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랑은 부호가 반대인 것도 아니고 부호가 반대이려면 이렇게 생겼어야지. 네, 같지도 않고 우함수, 기함수가 아니고 정의역은 문제가 없네요. 왜냐하면은 x에 뭘 집어넣든 아무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1, 2번을 해결했으니까 바로 그릴게요. 그림을 그릴 건데 어떻게 그릴 거냐면 자, 얘가 지금 x 곱하기 2의 x제곱이니까 y는 x 먼저 그릴게요. 여기서 근을 봤죠? 자, 이 친구 그릴게요. 이 친구 이렇게 생겼죠? 됐죠? 지금부터 얘네들을 그리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둘을 곱하는 건 어떻게 나올 거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순서는 제가 말로만 할 테니까 필기 그냥 알아서 하세요. 처음 보는 친구들은 특히 1번 근 먼저 쳤어요. 근. 이 둘 중에 근이 0이 하나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0을 찍을게요. 0을 지날 거야 라고 표시해주세요. 자, 근 찾았으면은 근 다 찾았으면은 이제 각각의 함수에 무한대로 갈 때를 보세요. 자, 이 친구 x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어디로 가요? 무한대. 자, 이 친구 x가 무한대로 갈 때 y가 어디로 가요? 이 무한대.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로 가겠다. 네, 이쪽은 무한대로 가겠네요. 둘이 곱한 것도. 자,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이 친구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그쵸?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는 0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를 해야 돼요. 이거 둘이 곱하면은 뭐가 나와? 마이너스요. 아니죠. 사실 모르죠. 원래는 모르죠. 무한대 곱하기 0은 뭐가 나올지 몰라요. 더 센 놈게 나오잖아요. 집중하라니까. 이번 건 내가 안 털잖아. 알았지? 집중해. 그러니까 무한대랑 0이랑 곱하면은 더 센 놈게 나오잖아요. 그럼 뭐가 더 세냐? 이제부터 그걸 알아야 되니까 이 식을 한번 쓸게요. 이 식이 아니라 공식이 맞나? 네, 얘를 한번 쓰죠. 뭐 일단은 뭐 약간 2배 이길 거니까 로 다 제라고 한번 쓸게요. 부등호 보이시죠? 누가 더 센지? 네, 누가 세요? 로그 함수보단 다항 함수가 세고요. 다항 함수보단 지수 함수가 셉니다. 이거 무조건이에요. 그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자, x에 1억 제곱이라는 다항 함수가 있어요. x에 1억 제곱. 자, 1.1의 x제곱이라는 애가 있어요. 지수 함수. 1.1의 x제곱이 세요. 알았죠? 무한대로 가면은 아닐 것 같죠? 네, 진짜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죠? 아니 그러니까 이 함수 무한대로 갈 때 값이랑 이 함수 무한대로 갔을 때 값을 비교하면 얘가 그냥 하염없이 크다고. 얘는 티끌만큼도 안 된다고. 지수 함수가 무조건 세다고. 됐어? 그 얘기 하는 거야. 됐죠? 무다치예요. 얘 따라서 당연히 지수 함수 증가해야지. 어쨌든 간에 봐봐.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둘이 곱할 건데 누가 이겨? 얘가 이겨. 지수함수가 이긴다니까. 그럼 얘는 0으로 갈 거야. 0. 이쪽은 0인데 잘 들어봐. 부호는 그래도 따라야지. 야, 얘는 0인데 양수잖아. 얘는 마이너스 음수잖아. 양수 곱하기 음수 하면은 음수잖아. 음수 0으로 가까워집니다. 음수 0. 자, 0으로 가까워지는 거야. 얘 0으로 가까워지니까. 이해했어?
자, 나 지금 세 가지 따졌어. 첫 번째 뭐야? 근. 둘이 곱했는데 근 0이 있네? 그럼 얘도 0에서 근이어야지. 야, 0 집어넣으면 0 맞잖아, 이 전체 함수. 그러니까 근 두 가지의 모든 근 여기다가 찍어주고 그 다음에 x 무한대로 갈 때 결과 둘이 곱한 거 해주고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뭐 그냥 무한대지. 누가 더 생각 필요 없지. 자, 이쪽은 0으로 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데 지수함수가 더 세니까 결론이 0인데 부호가 뭐야? 음수라는 거. 그럼 야,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볼게. 야, 나머지 부분 니네가 잘 이어지게 맞춰주면 돼. 뭐야, 여기 올라가야 되네? 올라와야지 뭐 어떻게 이렇게. 이 그림이 끝입니다. 얘가 바로 이걸 그린 거예요. 되었죠?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알았어요? 0보다 왼쪽에 극값이 있네. 극값보다 왼쪽에 변곡점이 있네. 이런 걸 다 알아버렸다는 거죠. 그림을 그려놓고 나중에 필요한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쌤, 어차피 그럼 제가 극값 찾으려면 미분해야 되는데 저 그림 미리 그려줄 필요 있으니까 이런 얘기 하는 애들 멍청한 거예요. 내가 이미 이 그림을 다 파악하고 나서 미분해서 딱 필요한 것만 찾는 거랑 그래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미분해가지고 지지고 볶아 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알고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문제를 보셨으니까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이거 한번 그려보시죠. 지금 그려보세요. 이거는 다 써놓으시고 야, 얘 그릴 때도 1, 2번은 하나 했다. 분명히 1, 2번 하고 하라고. 두 번째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저거 그리는 거 하고 2차 함수랑 지수 함수 곱하는 거 하나까지만 더 하고 쉴 거예요. 사전 근서는 쉬고 나서 잠깐 알려드리고 문제 풀게요. 왜지? 오늘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 잘 봐. 정말 수학 몇 점이야? 응. 점을 좀 해봐야죠. 알겠어. 하지만 너는 채점을 다 해놨어야지. 점수를 안 해요. 채점은 했는데 점수를 안 샀다. 방금 진짜 은수 같았던 거야. 핑계 내는 거. 아니, 진짜 너가 저렇게 얘기한다고. 본인도 어이없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오케이, 알았어. 한번 노력해보셨나요? 그려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1, 2번은 할게요. 일단은 무함수 기한 따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x가 0보다 커요. lnx 때문에 x가 0보다 큰데 양수 부분만 볼 건데 무함수 기함수 왜 봅니까? 안 볼 거고요. 자, 이거 알았으니까 두 가지를 제가 얘랑 곱한다고 치고 얘를 그려볼게요. 이 친구는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자, 이 친구는 x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그렇죠? 자, 그럼 둘이 곱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뭘 찾는다? 근. 야, 당연하게도 이 두 아이 곱한 함수도 정역이 양수만 있을 거겠죠? 일단은 근이 1이 있어요. 1, 오케이. 이 점은 근임. 자, 이제 x가 무한대로 갈 때 보니까 얘 무한대고 얘 0으로 가요. 그렇죠? 로그함수 무한대로 가는데 얘 0으로 가죠. 0 곱하기 무한대 붙었어요. 근데 다음 함수가 이긴다니까요. 이거 다음 함수예요. x의 마이너스 1 되고 다음 함수가 이기니까 0으로 가요. 얘 0으로 갑니다. 로그함수 무한대로 가는데 어쩔 거야? 얘가 이깁니다. 되었습니까? 자, 이번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없는데요? 그치? 그럼 x가 0에 가까워질 때를 봐야지. 자,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친구 어떻게 됩니까?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친구 무한대로 갑니다. 자, x가 0에 가까워질 때 이 친구 어디로 가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요. 무한대랑 마이너스 무한대 곱하면 마이너스 무한대겠죠? 그쵸?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나봐요. x가 0으로 갈 때. 자, 이 그림을 이어볼게요. 자, 이 근을 지나면서 이 개형을 만족하려면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0에 전분할 거 아닙니까? 이 그림이죠.
이 친구는 여기에 그 값이 있고 여기에 변곡점이 있나 보다. 그리고 이 친구 뭐라 해야 되지? 0으로는 전부 하나 보다.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알고 하면 되고 나중에 다 외워질 거예요. 근이 1이고 여기가 2구나 이런 거 다 외워질 겁니다.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잠깐만 쉬고 약속한 대로 네 다음 시간에 사전분석 문제 하나만 하고 그거 한번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문제 좀 풀게요. 네. 재현아 지금 빨리 점수 채점 해가지고 보내.